원전 수출이 되게 중요한 저희 과제이기도 하잖아요. 시장도 엄청나게 요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원전 시장이 뭐 그런 점들까지 좀 객관적으로 고려하자 그런 취지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또 최종 결정은 남아 있으니까요. 좀 공론화도 거치고 의견 수렴도 하고 논쟁도 하고 열어놓고 하자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네. 열심히 한번 기회를 주시죠. TBC 황상영 기자님 먼저 하고 외신 기자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구 경북을 가시청권으로 하는 TBC 대구 방송의 황상현 기자입니다. 지금 올해 국정 방향이 지방에 방점을 두는 것 같아서 감사의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공공재인 지역 지상파 방송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이게 결국 지역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됐는데도 그러니까 증액됐는데도 삭감된 경우도 있고요. 이에 대한 대통령님의 생각과 또 정책 방향을 듣고 싶습니다. 네, 뭐 어려운 문제죠. 그건 뭐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은 저도 뭐 얘기는 들었는데 그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뭐 법 규정 채택상은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하는 것 같고, 지역 언론뿐만이 아니라 이제 언론 진흥이라고 하는 거는 뭐 중요한 국가적 과제죠. 근데 언론은 이렇게 지원받고 존중받고 보호받는 핵심적 이유는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고 또 비평, 그다음에 권력 감시 활동을 객관적으로 해서 국가 시스템 유지 발전에 도움이 되니까 그러는 건데, 뭐 한편으로 보면 언론이 권력화돼가지고 중요한 정치 집단의 한 구성원인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소위 뉴미디어의 역할도 매우 커지고 있죠. 전통적 언론들의 역할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언론 진흥은 지금도 계속 해야 될 국가 정책이긴 합니다. 네, 이 지역 지방 방송 지원은 홍보수석이 거기 있어요? 그래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냥 뭐 세부적인 얘기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네. 안 하셔도 돼요. 네. 어쨌든 의견을 물어보는 거니까 지원의 필요성 우리도 공감하고 실제 전에 국회에서 문제된 부분은 좀 해소하려고 지금 홍보수석실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대통령 말씀처럼 네 저기 아까 앞쪽에 했으니까 뒤쪽에 회색 이 옷 입으신 네 맞습니다. 가운데 뒤 돌아보시는 남성분 아니요 저쪽 뒤 네, 죄송합니다. 아니 저 뒤에 그 남성분 네 죄송합니다. 앞에 아까 기회를 드려서요 죄송합니다. 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 교도통신의 나가오 기자라고 합니다. 한일 관계 아까 질문 하나 나왔습니다만 추가로 하나 13일 날 그 일본 나라에서 개최된 그 한일 정상회담에서 그 대통령께서 가장 큰 성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하나 여쭙고 싶고, 그리고 그 타이밍에서 일본 정치 상황이 약간 중의원 국회 해산이 결정되는 타이밍과 겹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금 일본의 정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하고 앞으로 한일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일본 정치의 상황은 그냥 잘 보고 있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라고 한다면 정상 간 신뢰 강화, 그리고 한일 국민들 간의 공감도의 제고, 이런 게 큰 성과가 아닌가 싶어요. 정상회담이 예를 들면 신뢰를 축적하거나 이런 데 좀 실패하면 양국 간 국민들의 감정도 나빠져요. 물론 그게 또 교류와 협력에도 악영향을 미치죠.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께서 각별한 배려를 해주신 덕에
한일 관계는 정서적으로도 매우 많이 좋아졌다고 판단이 되고 또 실질적인 영역에서도 많이 개선될 여지들을 우리가 만들어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일 모두 지역 균형 발전이 중요한 과제인데 이번에 이제 나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우리 정상회담을 하면서 다음에는 가능하면 총리의 고향에서 했는 것처럼 이제 저의 고향 경북 안동에서 한번 해보자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총리께서도 뭐 좋은 의견이라고 하셔서 다른 객관적인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되면 다음 기회에는 빠른 시간 안에 안동에서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뭐 한일관계라고 하는 게 어려움이 많고 또 부침도 많지만 그런 것들을 슬기롭게 잘 이겨내고 정치인 개인 또는 정치 집단의 이익을 넘어서서 국가의 이익 그리고 더 크게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이라고 하는 정말 거대한 이익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결정적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일 관계는 사실 이게 약간 불안정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주 근본적인 과거사 문제나 또는 지정학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정말 잘 관리해야 됩니다. 또 서로 배려해야 합니다. 배려하고 그걸 통해서 서로 이 어려운 국제 환경 속에서 서로에게 이익되는 모두에게 도움되는 길을 함께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무려 1시간을 이제 도과하기 직전입니다. 네네. 네. 네. 마지막 질문을 그렇죠,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냥 제 눈에 띄는 분으로 네. 그게 외신이라서 죄송합니다. 이제 석가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일보 김대영 기자님. 네. 문화일보 김대영 기자입니다. 우상호 전 수석이랑 이제 김병옥 전 비서관 등을 필두로 해서 지방선거 출마하려고는 청와대 참모진들 이탈이 시작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 기자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 부분이 대전 충남이 이제 통합이 되면 여권 내에서 어떤 후보군이 나올 것이냐일 텐데 제가 사실 30대인데 제 주변에 이제 대통령님 지지하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친구들이 대통령님하고 여기 계신 강훈식 비서실장님의 사이를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릴 부분은 대통령실 참모진의 지방선거 출마가 대통령님의 국정 운영에 득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사랑하니까 떠나 보내실 수 있는지 이렇게 궁금합니다. 문화일보라고 했죠.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상호 등은 이탈을 한 게 아니고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고 또 자기 길을 찾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꼭 같이 가야 되는 떨어지면 안 되는 관계는 아니니까 이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분도 그분의 삶이 있는 것이고 또 정무수석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잘 했어요. 또 후임대로 자기 역할을 잘 하겠죠. 뭐 어떤 사람이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는가 하는 것은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고 또 한 가지는 전혀 예측 불능입니다. 알 수 없죠. 정치는 그 살아있는 뭐라고 그러던데 개구리처럼 어디로 뛸지 알 수 없다고. 상황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죠. 저로서는 지금 제가 맡은 역할을 열심히 할 거고 우리 참모들도 자기 역할을 그 자리에서는 뭐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뭔지 사랑하는 사이고 징그러.
아닙니다. 네. 대통령님께서는 여사님을 모두를 사랑하죠. 사랑하신다는 우문의 현답을 주셨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을 대신해서 국내외 언론 잠깐만요. 여러분과 저기 나 이거 네. 꼭 물어봐야 되겠다. 뭐 진짜 시간이 지연돼도 이건 꼭 물어봐야 네, 되겠다. 철실하다. 대통령께서 지목 한번 해주십시오. 아니 머리 많아요. 밤새려고 그러세요? 네. 저기 얼굴은 안 보이는데 흰 팔. 네, 뭔 말씀인지 한번 네, 그렇게 안녕하세요. 절박한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화일보 김가혜 기자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어제 그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이 의결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최장 수사 기간이 170일이다 보니까 올해 그 6월, 3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통령님 생각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선거에는 봄바람조차도 영향을 미치죠. 바람이 세냐, 약하냐, 따뜻하냐, 춥냐, 비 오냐, 비 안 오냐, 모든 게 선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특검은 뭐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떤 측면이든지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특검을 안 하더라도 원래는 합동수사본부 또는 경찰의 수사팀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내가 보니 그게 특검이냐 아니냐는 별로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어떤 사람이든지 뭐 나하고 가깝든 멀든 그 점은 분명합니다. 부정부패는 청산하자. 저는 제 평생 부정한 돈을 받거나 부정한 돈을 쓰지 않고 정치적으로 나름 성공했기 때문에 저는 다른 분들 정치하는 분들한테도 그 점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도는 돈으로 매수하거나 또는 부정한 뭐 이상한 걸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지지받을 수 있다. 그걸 보여줬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뭐 저는 피하 가리지 않고 그게 뭐 특검이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원칙대로 엄정하게 수사할 건 하고 진상은 가려서 책임은 엄정하게 묻을 건 묻고 또 억울한 사람 책임지지 않게 하자는 점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저는 특검이냐 아니면 일반 검찰 경찰이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진짜 억울해서 꼭 해야 되겠다 해보세요. 참 그러죠. 뭐 지금 뭐 억울한 일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러게요. 제가 대통령 이제 한 번만 말씀이 할게요. 너무 정보가 우리 많아서요. 네. 이번 남자분으로 네. 여기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노란 두 번째 줄에 뭐 이걸로 마지막으로 하고 네. 그리고 나중에 알겠습니다. 사적으로 한번 하시든지 하시죠. 네, 대통령 저는 작지만 정직한 언론 기자뉴스 이준희 기자입니다. 저는 어디? 기자뉴스 이준희 기자입니다. 기자뉴스. 네. 저도 한 수년 만에 처음 질문을 대통령께 드려가지고요.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국가보안법 문제를 좀 질문 드리고자 하는데요. 어제 그 최근에 통역당 재건 사건 관련해서 언급도 하셨지만 그 억울한 피해자 특히 국법부 7조 관련해서는 이 고문 찬양 조항이 독소 조항으로 여전히 작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법법 개정이나 이 폐지에 관해서 대통령의 입장 있으시면 좀 부탁드립니다. 좀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또 네. 저기 유튜브 언론 있죠. 박형원 기자님? 네. 한세분 지금 추가로 좀 더 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그건 아직 저희가 하지 않았어요? 논의 지금 중이고요. 세 분이에요? 네, 지금 세 분 우리 계십니다. 박형광 기자 얼마 전에 이분이 그 유명한 결혼을 박형광 하셨습니다. 방송인보다 수공장의 박형광 기자입니다. 결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기자회견 참석하려고 시험령 미루고 왔어서 그랬어요? 네, 질문 안 하면 아니 억울할 좀 것 큰일 날 뻔했네.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20대 국정 지지율에서 20대 국정 지지율이 70대보다 낮다라는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030 세대의 정치 성향은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 형성되고 있다라는 분석도 계속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이 그 온라인상의 어떤 가짜 뉴스가 배포되고 있는 것과 좀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정부 공식 발표보다는 좀 자극적인 정보에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좀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민주당 그리고 저에 대한 지지율이 이제 20대 남자 그리고 이제 6, 70대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서 상대적으로 낮은 건 사실이죠. 그 중에 이제 20대 그 중에서 특히도 20대 남자 여기는 그것은 가짜뉴스 때문이라고는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의 이제 성장 발전이 이제 지체가 되면서 기회 총량이 줄어들었고 청년 세대들의 그 사회 진입이 매우 어려워졌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이제 20대 남성들은 예를 들면 군복무라든지 또는 여러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좀 불리한 상황에 처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더 심층적 조사에 의하면 20대들이 보수적이 된 건 아니고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들을 보면 여전히 진보적이라고 해요. 정책에 대한 선호도나 판단에 있어서는 하나 행동 자체는 지금 정권에 대해서 좀 반대되는 경향이 좀 많다. 근데 그거는 뭐 결국 그 정치나 아니면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고 기성 체제 또는 기득권에 대해서 저항감을 갖는 게 또 당연하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기회가 없는데 어쨌든 아마 20대들이 보기에는 민주당도 이재명도 상당한 기득권자 아니겠어요? 그럼 저항하는 뭔가 이렇게 불만이 있고 또 10대, 20대는 질풍노도의 시기이기도 하고요. 뭔가 해야 되는데 기회는 없고 너무 힘들고 화나고 또 암울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저항 행동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성장이나 발전에 매달린 이유가 그거죠.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성장을 해야 기회가 많이 생깁니다. 새롭게 생기는 기회들은 최대한 공평하게 나누죠. 새로운 기회는 이미 있는 것들을 나눌 수는 없어요. 그거는 혁명을 하지 않는 방법이 없습니다. 농지기획 같듯이 뺏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0대 문제는 여전히 어려운데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 사회 방향도 대대적으로 바꿔 나갈 텐데 바꿀 때 우리 청년 세대들한테 기회를 많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청년 창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취업 중요하죠. 그러나 창업도 새로운 길이다. 그 또 한 가지는 지금 중소기업 스타트업에 기반한 성장 이 얘기를 하는 이유도 지금 반도체 회사들은 작년의 성과에 따른 올해 상여금 이것만 몇 억씩이라고 해요. 얼마 전에 저 대학 입시가 있었는데 그 뭐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는 않지만 지방 대학들의 지원율이 확 올랐어요. 또 의대는 떨어지고 공대는 확 올랐어요. 이게 좀 어떤 현상을 말할까? 저는 우리 사회가 좀 방향 전환하는데 약간의 성과 신호라고 생각해요. 지방에서도 예를 들면 뭐 과학기술 분야 이런 데는 뭐 경쟁률이 엄청나요. 부산의 해양수산 관련된 학과들도 엄청나게 그 선호도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이제 방향 전환이 조금 도움이 되고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예를 들면 대기업과의 이 격차 이런 것도 줄여나가야 되고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성과 남성, 중소기업과 대기업과 이런 격차들도 어쨌든 정책적으로 최대한 줄여 나가려고 해요.
지금 중소기업에 소액임금하고는 차라리 실업자를 하지 안 하겠다 이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좀 처우도 개선하고 희망도 만들고 회사도 성장 발전할 수 있어서 내 이 회사에서 일하더라도 내 인생도 필 수 있어. 이 회사가 성장 발전하고 나도 성장 발전할 수 있어. 이렇게 믿어진 사회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죠. 결국 정책적인 노력이 성과를 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단순히 뭐 설명하고 뭐 가짜 뉴스 단속하고 뭐부터 해야죠. 해야 되겠지만 더 근본적인 거는 더 좋은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거. 그게 길이라고 생각합니다.